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넷 오브 띵즈를 뜻하는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해지게 될까요? 오늘 ICT 지식 콘서트에서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과 제품, 사물과 사물 이 서로 연결이 돼서 얘네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우리 피플이 사람이 어떻게 또 4차 산업혁명 또는 사물 인터넷 잘 적응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뭐냐면요.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먼저 사물이 컴퓨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변한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 사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제품, 또 장소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물 인터넷 하면 조금 오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물 인터넷 또는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사물 인터넷은 우리 삶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중계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상품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체중계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체중을 재시면 여러분들의 체중을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체중계는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체중을 안전하게 이 회사가 저장하고 우리에게 다이어트 계획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요즘 체중 늘었네, 좀 더 운동 좀 해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떠한 건강이 스마트해지고 서로 연결됨으로써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일수록 교통량의 20-30%가 주차장을 찾는 데 사용된대요. 예, 어디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헤매게 되죠. 하지만 이런 주차 공간마다 센서가 있게 되고요. 이 센서가 10분에 한 번 정도 통신을 합니다.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내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근처에 어떤 주차장이 있는지 굉장히 빨리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운행 시간이 줄어들죠. 환경 오염도 줄고요. 운전한 사람의 시간도 줄고요. 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스마트 온도 조절계인데요. 집에 온도 조절계를 달면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집에 없어도 오늘 우리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거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온도 조절계가 오른쪽 화면에 있는 수백 개의 다른 제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풍기랑 연결돼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완전 건조해가지고 내놔봤자 어떡합니까? 세탁물은 더 구겨집니다. 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를 온도 조절기가 알면 세탁기가 완전 건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심지어 자동차, 스마트 전구, 또 도어락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수백 개의 제품이 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많은 사업들이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비즈니스가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수리도 본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본사가 해주게 되고요. 이제는 체중계를 사더라도 예전엔 체중계 한번 팔면 끝이지만 이제는 체중계가 나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품 회사가 서비스 회사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 회사는 그 데이터 가지고 고객에게 응대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클라우드라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곳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소비자가 어떤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 가게의 모습인데요. 두 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하나는 혼자 볼게요 바구니고요. 또 하나는 도와주세요 바구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상점 직원들이 와서 말을 걸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 비닐백은 일본의 어떤 그 옷가게인데요. 여기서는 저 파란 백을 이렇게 들면 이제 말을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택시 운전사도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택시가 일본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좀 가만히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궁금한 거를 얘기하는, 그걸 요즘 언택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조사하는 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컨택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는 일단 가만히 있고, 우리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불필요한 소통을 당하진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어떤 상점입니다. 지금 여기 상점에는 이 컴퓨터 옆에 또는 뭐 냉장고 옆에 에어컨 옆에 버튼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경하다가 궁금할 때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이런 전자제품 상점에 여러분들 가셨을 때 올라가자마자 직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면 조금 부담스럽고요. 또 직원들도 어떤 고객이 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지 늘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류가 어떤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최초의 인류는 아무것도 손에 없었죠. 예, 정말 그냥 몸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신문, 방송,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게 나왔죠. 아주 최초의 미디어. 마셜 맥루아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춤이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춤 안 추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건강한지.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나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 서로 막 이름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춤을 추죠. 춤을 춰서 서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미디어가 춤인데요. 결국 사람들은 계속 이런 미디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 맨몸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망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전엔 다 우리가 손발로만 일을 했다가 점점 도구가 생겼죠. 3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컴퓨터가 생긴 겁니다. 그죠? 컴퓨터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제도 하고 물건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맨몸으로 나의 눈과 나의 손으로만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인보다 더 친하시죠? 예. 침대 머리맡에 침대랑 나랑 같이 자는 사람은 스마트폰입니다. 예. 뭐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스마트 글래스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을 몸에 갖고 있으면서 세상과 이제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프라인 활동, 예전에는 사물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이 구분됐었어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에서만, 인스타그램에서만 라이크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만. 하지만 오프라인에 어떤 사물 인터넷 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서로 그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예전엔 큰 컴퓨터만 썼다가 이제는 작은 컴퓨터 같지도 않지만 사실은 컴퓨터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옛날에 컴퓨터로 하던 일을 다 하고 계시죠? 단지 컴퓨터로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와 있고 그것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물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요. 여러 가지 사람이 이런 사물 인터넷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했는데요. 태그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교통카드 버스 타실 때 태그 많이 해보셨죠? 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태그를 읽어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시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컨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컨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쏘기도 합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맥주를 사려고 하는데 맥주 할인 쿠폰이 나온다면 기분 좋겠죠. 근데 또 문제점은 뭐냐면 맥주를 살 마음도 없고 편의점을 갈 마음도 없는데 날라온다면 이제 꺼놓으시겠죠. 예, 사람들은 편리함도 좋아하지만 스팸은 또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태그도 있고 비컨이라는 것도 있지만 버튼은 눌렀을 때만 정보가 들어오니까 뭐 에너지도 절약하고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는 사물 인터넷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 사물 인터넷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하나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즘 블록체인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에서 약간 변한 거예요. 아까 제품, 서비스, 데이터 정도 말씀드렸고 클라우드를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여러분들의 정보가 어떤 인터넷 회사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함부로 고치거나 사기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왼쪽에 제가 people 썼는데요. 사람, 프로덕트, 제품, 그다음 플레이스,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쌍둥이처럼 어디에 저장이 돼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누군가가 누구한테 또는 분산해서 잘 저장해 놓고 내가 판 제품이 옛날에는 제품을 팔면 끝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품 판 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제품을 전달을 했으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고장나기 전에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는 아까 사람과 제품의 관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품과 제품,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이 돼서 얘네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에 많은 예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머신 이코노미 또는 뭐 기계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암호화폐, 요즘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기계 경제를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커피 마시거나 피자 사 먹는 거는 그냥 우리의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얘네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얘네들은 다른 종류의 돈으로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암호화폐 얼마어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차가 또 좋은 선행을 했어. 그러면 얘가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돈은 안전하게 블록체인 같은데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물을 등록하거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인증하거나 또 그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이에 스마트한 계약을 하고 자동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제품이나 사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기술이지만 그 블록체인 또 거기서 기계와 기계들 간의 어떤 자동 거래를 위한 화폐 이런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품을 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까 박물관, 미술관, 상점, 공원 많은 장소에 갑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정보가 발생해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세상의 데이터가 모이면 이것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하느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데이터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적은 날, 또 물이 깨끗한 곳, 그렇지 않은 곳, 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미세먼지 너무 많아, 오늘 가지 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되면서 우리의 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원자력 발전소를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예전엔 제품만 팔고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만 돈을 벌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다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랑 결합이 돼서 좀 더 사물 인터넷을 발전시키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IoT와 블록체인이 결합되면서 그동안 사물 인터넷이 잘 못하던 거, 아까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는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물과 사물끼리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집에 대문이 있어요. 그럼 그 대문이 만약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 서비스를 했다면, 또는 여러분들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에게 뭔가 서비스를 했다면 그냥 늘 잘해줄 수는 없겠죠. 네, 잘해준 만큼 뭔가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우리 자동차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래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수많은 전 세계의 똑똑한 벤처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벤처들이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기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3P가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오늘 제가 주로 제품과 장소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나 제품이 연결이 되는 순간, 인터넷 연결되는 순간, 그 장소와 제품을 만들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 기업 가면 그냥 제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컴퓨터를 잘하고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내가 만약 야구장을 운영한다, 내가 무슨 공원을 운영한다, 내가 박물관을 운영한다 할 때도 사물 인터넷 세상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또 재밌는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품을 한번 딱 팔면 끝이에요. 다음에 이제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건 다 연결돼 있죠. 내가 제품을 팔아도, 또는 내가 어떤 장소에 갔어도, 장소에 갔다 떠나도 그 장소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끊고 싶으면 끊지만 연결하고 싶으면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장소와 사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3P에는 플레이스, 프로덕트만 있는 게 아니라 피플이 있어요. 결국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피플이, 사람이 어떻게 또 4차 산업혁명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잘 적응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한다면 상상만 하지는 마세요. 그냥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드론도 한번 날려보시고요. 3D 프린팅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예, 여러분 손에 익숙하게 하세요. 인공지능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엑셀이나 이런 거 쓰는 아주 간단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으시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되든 사물 인터넷이 되든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에 관한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강연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요. 이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예. 사물 인터넷은 인공지능한테 밥을 먹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이 많아진 세계가 되면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사람이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되려면 곳곳에서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의 언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려면 인공지능 챗봇이 떠야 되겠죠. 그러면서는 또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더 사람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또 인공지능이 된다 이렇게 봐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윈윈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해킹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연결이 되면 사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제 무서운 건 해킹이죠.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를 집 바깥에서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는 그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까요? 남이 하게 된다면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는 기능은 사물 인터넷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해킹의 위험성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것인데요. 거기서 해킹이 일어나거나 약간의 실수가 일어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도 모든 분야에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그 기술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인 어떠한 가치 창출의 정도를 봐서 선별적으로 그다음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ICT 지식 콘서트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